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쌍지리 TV와 함께하는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중남부 아메리카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남부 아메리카의 주요 출제 포인트부터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나라별 위치 공부 하시는데, 자, 일단 주제별로는 중요한, 자, 첫 번째 주제는 자, 인종분포. 자, 국가별 인종분포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내용이, 자, 각 나라별로 유명한 자원과 수출품들, 자, 국가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도시 분포와 자,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도시 분포와 도시 문제에 대해서 자, 잘 출제가 되니까 요 세 가지 출제 주제가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백지도, 자, 위치 학습까지, 자, 남미의 나라들, 그리고 주요 도시들, 자, 위치 정리까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인종 분포 설명해 드릴게요. 자, 중남부 아메리카에 자, 최초에 살고 있던 자, 민족은 바로 원주민이죠. 자, 그래서 최초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있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유럽계 백인들이 자,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자, 식민 지배를 위해서 건너왔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계 백인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오면서 자, 노예 무역으로요. 자, 아프리카계 흑인도 유입이 돼요. 자, 그 이후에 이 세 인종 간의 자, 다양한 혼혈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네 인종이 자, 모두 분포하는 곳이 바로 중남부 아메리카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자, 이 인종들이 어느 나라에서 비율이 높은지, 자, 요게 출제되니까 자, 나라별로 어떤 인종이 많은지 요걸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유럽계 백인부터 설명해 드리면, 자, 유럽계 백인은 유럽과 기후 환경이 유사했던 온대 기후 지역에 자, 주로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계 백인 비율이 거의 90% 정도 되는 두 나라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중위도의 이 두 나라는 자, 백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자, 두 나라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백인 비율이 거의 90%에 달합니다. 자, 그리고 백인 비율이 절반 정도 되는 브라질까지 해서 자, 플러스 브라질까지 해서 자, 백인 비율이 높은 나라는 요 세 나라. 자,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브라질은 자, 백인 비율이 약 50%, 자, 그리고 45% 정도의 혼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1등, 혼혈이 2등.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 나라 확인하겠습니다. 자, 브라질은 여기, 자, 브라질은 백인이 1등. 자, 그런데 혼혈도 만만치 않게 높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백인 비율이 거의 90% 정도 되는 백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자, 두 나라입니다. 자, 백인 비율 높은 나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원주민은 자, 주로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비율이 높습니다. 자, 안데스 고산지대. 여기가 백인의 침략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결국에 마지막에는 백인에 의해서 다 함락이 되긴 하지만 안데스 고산지대에 아직까지 원주민 비율이 높다는 거. 자, 그래서 원주민 비율이 높은 두 나라는 자, 볼리비아와 페루. 자, 요 두 나라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볼리비아, 자, 페루. 자, 위치를 보면 자, 볼리비아는 자, 여기 있죠. 자, 내륙국입니다. 볼리비아는. 자, 페루는 여기 있어요. 자, 요 두 나라를 표시할게요. 자, 볼리비아는 원주민 비율이 55%. 자, 페루도 원주민 비율이 52% 정도. 자, 페루, 볼리비아는 원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두 나라입니다. 자, 세 번째, 아프리카계 흑인은 자, 노예 무역으로 자, 유입이 됐죠. 노예 무역으로 자, 강제 이주가 됐고, 자, 그래서 카리브해 쪽에 자, 일부 섬나라에서는 흑인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보통 흑인은 자, 혼혈로 바뀐 경우가 자, 많긴 하기 때문에 흑인이 전체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 비율이 떨어져요. 자, 그런데 고립된 섬나라 같으면 흑인들끼리 결혼해서 흑인 자식을 계속 낳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립된 일부 섬나라 하면 우리가 자메이카 한 나라만 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메이카. 자, 자메이카 위치를 보면 자, 요 섬나라, 카리브의 요 섬나라가 자메이카예요. 자, 자메이카는 흑인 비율이 거의 90% 자,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나라는 자, 혼혈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국가들 하면 뭐 멕시코, 칠레, 파라과이, 그리고 뭐 에콰도르,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 있겠죠. 자, 그리고 혼혈이 전체적으로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종입니다. 자,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인종 하면 우리 호냐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종 분포 정리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6나라를 잘 외우셔야 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은 백인 비율이 높다. 볼리비아, 페루는 원주민 비율이 높다. 자메이카는 흑인 비율이 높다. 그 외 나머지는 혼혈의 비율이 높다. 자, 요거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언어 분포는 주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에스파냐어 쓰는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쓴다. 그래서 포르투갈어 쓰는 나라가 브라질이 있고, 자, 그 외 대부분 국가들은 에스파냐어를 쓴다. 자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종 분포와 언어 분포, 자, 우리 문화적 양식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자, 각 나라별로 자, 유명한 자원과 자, 주로 수출하는 수출 품목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원과 수출 품목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나라들 위주로 먼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쓰는 나라들은 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자, 굉장히 높은 나라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칠레를 찾을게요. 자, 칠레가 5번 나라죠. 자, 태평양 쪽에 길쭉한 나라. 자, 칠레 하면 우리가 구리 딱 기억하셔야 돼. 자, 구리 전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세계 1등 나라. 자, 구리 생산 수출이 엄청 활발한 나라. 칠레고요. 자, 그리고 석유 수출이 활발한 베네수엘라를 찾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10번 나라입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또 오펙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석유. 자, 그리고 공업 제품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 멕시코를 찾을게요. 자, 멕시코는 11번 나라죠. 자, 멕시코 하면 우리 공업 제품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 자, 공업 제품 수출이 활발하다. 자, 그래서 멕시코에서 자, 공업이 발달한 지역은 미국과의 국경 지역 여기입니다. 자, 요 산업 지역은 우리는 마킬라도라 산업 지역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산업지대를 마킬라도라 산업지대라고 합니다. 마킬라도라 산업지대. 자, 마킬라도라 산업지대에서는 자, 원자재와 부품을 자, 마킬라도라로 가지고 오면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물건을 완제품으로 조립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킬라도라에서 하는 역할, 원자재와 자, 부품을 수입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완제품으로 조립을 하는 거죠. 완제품으로 자, 가공 후 수출합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게 자,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이죠. 자,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노동력 아닌데 자, 노동력. 자,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자, 완제품으로 가공해서 수출하는 산업지대를 우리가 마킬라도라 산업지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수출하는 공업 제품이 자, 조립하는 산업들.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뭐 냉장고,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자, 그리고 전자기기, 그리고 섬유나 의류 같은 자, 노동집약적 산업까지. 자, 이런 것들을 주로 수출합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의 유명한 자원 하나를 기억하세요. 자, 멕시코가 세계에서 생산이 가장 많은 은,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가 가능한 나라 브라질 볼게요. 자, 브라질은 수출하는 품목이 많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 정리해 드리면 자, 브라질은 순상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 철강석 생산과 수출이 활발합니다. 자,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경 쪽에서 석유도 생산이 돼요. 자, 그래서 브라질에서 자, 철강석을 자, 많이 생산하는 이유는 자, 순상지에 자, 넓게 분포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 열대림을 불을 태워서 콩, 옥수수 같은 자, 사료작물의 생산을 늘렸고, 자, 그리고 소, 방목지도 늘렸죠. 그래서 콩, 옥수수, 소고기 자, 생산과 수출이 또 활발합니다. 그래서 요 셋은 아마존 열대림 파괴, 환경 문제와도 관련이 돼요. 자, 요 세 개는 아마존 열대림 파괴 자, 문제랑도 관련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자, 플랜테이션 작물로 또 커피를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죠. 자, 커피 생산 또 1위 국가가 자, 브라질입니다.
자, 거기다가 공업 제품도 일부 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자, 브라질은 여러 가지 자, 수출품이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출품은 철광석하고 콩.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아르헨티나 보겠습니다. 자, 2번에 아르헨티나. 자, 아르헨티나는 자, 농업 제품 자, 수출이 활발한 농산물 수출이 활발한 나라입니다. 자, 아르헨티나 하면 자, 밀, 옥수수, 자, 소고기 자, 요 세 개를 많이 수출해요. 농축산물 위주로 수출하고 자, 아르헨티나에서 밀, 옥수수 농사를 짓고 소를 방목하는 초원지대를 팜파스 초원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팜파스 초원에서 자, 밀, 옥수수, 소고기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 하면 우리 아르헨티나 연결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요 5나라가 일단 출제가 유력한 나라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나라보단 출제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나라. 자, 6번 볼리비아입니다. 자, 볼리비아는 자, 천연가스를 많이 자,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볼리비아 천연가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볼리비아는 리튬이 생산되고 있어요. 자, 우리 요즘 리튬 전지 만드는 그 신소재 리튬. 그래서 볼리비아에 요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볼리비아 최대 관광지 우유니 소금 사막이에요. 우유니 소금 사막. 그래서 시험 문제 자, 볼리비아 찾는 힌트로 요 우유니 소금 사막 키워드를 많이 출제합니다. 자, 우유니 소금 사막 하면 반드시 우리 볼리비아를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볼리비아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롬비아를 볼게요. 자, 9번이 콜롬비아인데 자, 콜롬비아 하면 우리 커피 수출이 또 브라질과 함께 활발한 나라죠. 자, 콜롬비아 커피. 자, 그리고 석탄과 석유도 조금씩 수출을 합니다. 커피, 석탄, 석유. 자, 요 세 개 연결해 주시고 자, 그리고 7번의 페루를 볼게요. 자, 페루는 칠레에 이어서 자, 구리 2등 국가입니다. 자, 구리 2등. 구리 2인자. 자, 구리 1인자는 누구야? 구리 1등은 칠레. 자, 구리 2등이 페루. 자, 연결해 주시고. 자, 그리고 페루는 자, 시험 문제 키워드로 자, 요걸 잘 내요. 자, 페루는 자, 잉카 제국의 유적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잉카 제국의 유적지 하면 자, 우리 페루를 자, 연결해 주십니다. 마추픽추, 쿠스코. 자, 요런 데들 있겠죠. 그래서 쿠스코, 마추픽추. 자, 요 키워드로 출제를 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라별로 꼭 알아야 될 수출품. 자, 그리고 나라별 어떤 킬링 포인트들. 자, 볼리비아 하면 우유니 소금 사막. 아르헨티나는 팜파스. 자, 브라질은 아마존 열대림. 자, 페루는 잉카의 유적지. 자, 이런 것들이 그 나라를 딱 설명하는 키워드니까 또 멕시코는 마킬라도라. 이런 수식을 딱 보고 어느 나라인지 딱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위치 공부할 때 자, 이 나라가 자, 내륙국인지도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볼리비아 내륙국, 그리고 파라과이 4번이 파라과이인데 파라과이도 내륙국입니다. 작년부터 내륙국이냐 뭐 연안국이냐 이런 키워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자, 자원 수출품 정리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 이제 도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남부 아메리카는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서는 자, 도시화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도시 인구 비율을 우리가 다른 말로 도시화율이라고도 하죠. 도시화율이 80% 자, 이상의 자, 종착 단계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도시 구조는 자, 크게 자, 도심과 자, 그리고 주거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도시 구조에서 우리 도심에는 자, 식민지 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들이 또 많기 때문에 자, 식민지 시대 때 자, 유럽인들에 의해서 도심에 광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성당이나 시청사 같은 오래된 건물들이 위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이 당연히 도심에 발달하겠죠. 자, 그래서 도심이 있으면 자, 그리고 외곽에 주거 지역이 있는데 주거 지역을 다시 두 지역으로 나눌 거예요. 도심 근처랑 도심 근처의 주거 지역과 도심에서 좀 떨어진 자, 외곽의 주거 지역. 자, 이렇게 나눌게요. 자, 그러면 도심 근처가 백인 위주 고소득층 주거지구입니다. 자, 도심 근처가 고소득층 주거지. 자, 외곽이 주로 이제 저소득층 주거지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식민지 시대 때부터 자, 유럽계 백인들이 도심 근처에 좋은 땅을 다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자, 농촌에서 뭐 커피 농장에서 일하고 뭐 이런 그 저소득층들이 도시로 왔을 때
자, 외곽에 내몰려서 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외곽에는 주로 빈민가들이 많이 형성돼 있다는 거. 자, 요거 좀 기억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나타나는 문제점이 자, 경제 수준에 비해서 도시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도시의 모든 시설이 다 부족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도시 문제를 우리가 과도시화 현상이라고 해요. 자, 도시가 수용 능력에 비해서 인구가 지나치게 많아서 주택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하면 사람들이 자, 올바른 경제 활동으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뭐 범죄나 자, 그리고 치안이 불안한 점, 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서도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자, 슬럼화 문제입니다. 자, 슬럼화는 불량 주택 지구의 빈민가 문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슬럼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동네 하면 예시로 잘 출제하는 지역이 자, 브라질 대도시에 위치한 빈민가 파벨라라는 키워드로 출제를 합니다. 자, 이 파벨라는 브라질 뭐 리우데자네이루나 상파울루에 있는 빈민가를 뜻합니다. 파벨라는 브라질의 빈민가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 문제가 자, 종주도시화 현상이 있죠. 자, 종주도시화 현상. 자, 이 초량도 시기에 자, 그 지역의 그 나라의 1등 도시에 지나치게 인구가 집중되어 버린 이 현상을 우리가 종주도시 현상이라고 하고요. 자, 종주도시 현상은 인구 1위 도시, 수위 도시 인구와 자,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2위 도시의 인구를 비교했을 때 2위 도시 인구의 2배보다 수위 도시 인구가 더 많은 현상을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나라들이 종주도시화가 있는데 자, 이 나라는 없어요. 자, 브라질은 없어요. 자, 요거 너무 중요하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 종주도시화 현상이 자, 브라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자, 브라질은 자, 1위 도시 상파울루와 2위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의 인구가 자,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브라질의 종주도시가 없다.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도시 분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건데 자, 라틴 아메리카 대도시들은 주로 자, 해안가 항구 도시거나 아니면 자, 1년 내내 봄과 같은 상충 기후가 나타나는 고산 도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 대도시 분포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해안가 항구 도시가 자, 대도시로 성장한 케이스들. 자, 대표적인 사례 선생님이 표시하면서 정리할게요. 자, 기억의 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자, 여기가 자, 대표적인 자, 해안가 항구 도시고요.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자, 여기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자, 여기도 항구 도시고. 자, 그리고 페루의 수도인 이흥. 자, 리마도 자,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항구 도시는 아닌데 자, 비교적 해안에 가까운 도시, 해안에 근접한 도시, 해안가에 인접한 도시들 또 표시를 할게요. 자, 니은의 상파울루. 자, 상파울루는 해안가 도시는 아니지만 해안가에서 자, 비교적 가까이 위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미음의 산티아고도 마찬가지예요. 자, 산티아고는 칠레의 수도입니다. 자, 그리고 고산도시가 대도시로 성장한 케이스. 자, 고산도시 케이스를 볼게요. 자, 고산도시의 장점은 1년 내내 봄과 같은 자, 고산기후, 상춘기후가 자,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 자, 먼저 기억에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자, 그 다음에 치읓의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입니다. 보고타. 자, 지읒은 에콰도르 수도 키토고요. 자, 그리고 비읍은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입니다. 자, 그리고 시옷은 옛날 잉카 시절 수도였던 쿠스코라는 도시예요. 자, 요 5도시가 대표적인 고산 도시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표시 안 한 도시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 디귿에 자, 브라질리아. 자, 브라질리아는 브라질의 수도입니다. 자, 브라질의 수도는 리우와 상파울루가 아니에요. 자, 브라질리아가 수도라는 거. 자,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브라질의 1위 도시는 자, 인구 1위 도시, 자, 수위 도시는 상파울루입니다. 자, 리우데자네이루는 2위 도시고, 자, 이 2위 도시 리우와 1위 도시 상파울루의 인구가 2배 이상 나지 않기 때문에 브라질은 종주도시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는 리우 카니발의 도시죠. 자, 리우 카니발이 바로 자,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삼바 축제입니다. 삼바 축제. 자,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우리 탱고로 유명한 도시고요. 탱고의 발상지.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도시 우리 쿠스코.
자, 쿠스코는 잉카 시절 수도죠.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 자, 그리고 근데 실제 페루 수도는 리마입니다. 페루 수도는 리마. 자, 그리고 멕시코 시티 하면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였어요. 자,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였고, 자, 지금도 멕시코 수도입니다. 자, 그래서 도시마다 이런 특징들, 선생님이 잡아준 특징들, 요거 좀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기후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 기후는 산티아고는 지중해성 기후. 자,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온난 수분 기후. 자, CFA. 자, 그리고 리마는 사막입니다. 자, 여기는 아타카마 사막이 있죠. 그래서 리마부터 페루 리마에서 시작해서 자, 칠레 북부까지 요 사막이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거 한류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자, 요런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 사막 있는 거, 자, 요런 거 확인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태평양 쪽에 안데스 산맥이 또 길게 뻗어 있죠. 이런 것들은 지형에서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로 키워드 잡아 주세요. 자, 그리고 브라질의 아마존강 흘러서, 자, 브라질이 수력 발전 많이 하는 거, 자, 요런 거 에너지 파트에서 배운 내용들까지도 끌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 정리 자, 다 했고요. 자, 관련된 문제. 자, 올해 6월 모평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주요 지하자원 생산량을 비교한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나라가 자, 브라질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볼리비아죠. 자, 내륙 국가 볼리비아. 자, 그리고 칠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구리로 칠레를 찾을 수가 있겠죠. 세계 생산 1위니까. 그럼 요 달을 칠레로 자, 연결합니다. 자, 우리 철강석으로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죠. 자, 브라질의 순상지에서 철강석이 많이 생산되므로 자, 나가 브라질입니다. 자, 그러면 가가 자동으로 볼리비아죠. 자, 은은 전 세계 생산 1위가 멕시코인데, 자, 여기서 어느 나라가 은이 많을지를 모르니까 자, 남는 가를 우리가 볼리비아로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가에서는 주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자, 포르투갈어 쓰는 나라는 이 세 나라 중에 브라질이죠. 자, 나가 돼야 되고요. 자, 우유니 소금 사막 어느 나라에 있다 그랬습니까? 자, 볼리비아 최고의 관광지죠. 자, 볼리비아는 가기 때문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총인구.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브라질이죠. 자, 그래서 나가 더 많아야 되므로 틀렸고요. 자, 4번에 가는 나다와 모두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우리 국경 접하는 거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유행입니다. 자, 그래서 볼리비아는 칠레와도 국경을 접하고 브라질과도 이렇게 국경을 접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가다 수도 중 평균 해발 고도는 자, 나가 가장 높다 했는데 우리가 찾은 요 볼리비아 가의 수도가 라파스고, 자, 라파스가 해발고도 3,000m가 넘는 자, 대표적인 고산 도시죠. 자, 그래서 가의 수도가 해발고도가 가장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올해 9월 모평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여행 계획이고요. 우리 가나다 나라를 찾아서 정답을 찾아볼게요. 자, 나는 가의 우유니 소금 사막을 여행하고 싶다 했습니다. 자, 우유니 소금 사막 하면 자, 볼리비아 대표 관광지죠. 자, 가는 볼리비아 연결할 수 있고요. 자, 갑이 쿠스코와 마추픽추를 여행하고 싶대요. 자, 잉카 문명의 중심지와 신비의 공중도시에 가보겠다. 자, 그럼 잉카 제국의 유적지가 많은 우리 페루를 나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는 자, 아마존강 유역의 중심 도시, 자, 마나우스로 가겠다. 자, 아마존의 중심 우리 브라질을 다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 자, 1번에 가는 자, 볼리비아는 국토가 바다 접한 연안국이 아니죠. 자, 볼리비아는 내륙국이죠. 자, 바다랑 접하지를 않습니다. 자, 틀렸고요. 자, 2번에 나에서는 페루에선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다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가 종주도시화 현상이 있습니다. 자, 페루도 수도 리마의 인구가 자, 2위 도시 인구 2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고요. 자, 3번에 다는 주로 에스파냐어를 사용한다 했는데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자, 나머지 두 나라 볼리비아, 페루가 에스파냐어를 사용하죠. 자, 4번의 국토 면적은 브라질 다가 가장 넓어야 되고요. 자, 5번에 소사육투수가 많다 했는데, 자, 소사육투수는 우리 가축 파트에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거 전 세계 1등 나라가 브라질이죠.
자, 2등 나라가 인도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브라질을 이길 자 없습니다. 자, 다가 많아야 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자, 작년 수능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아야 될 나라가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에 연결하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이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국토 면적이 넓은 상위 3개국에 해당합니까?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가에 브라질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제일 넓으니까 두 번째로 넓은 아르헨티나도 안 되고 자, 세 번째로 넓은 멕시코도 안 됩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나라는 볼리비아죠. 자, 두 번째 볼리비아를 먼저 찾았고 자, 두 번째 수도가 내륙에 위치하는 국가입니까? 했는데 자, 멕시코 수도는 멕시코 시티니까 내륙에 위치하죠, 수도가. 자,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내륙에 위치하죠. 자, 그런데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해안에 위치하죠.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쓴 건 수도의 위치가 내륙인지 해안인지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오인 나라 아르헨티나죠. 해안가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있는 아르헨티나를 나라로 연결합니다. 자, 세 번째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브라질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브라질, 라 아니오 다가 멕시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선택지 자, 가의 수도는 북반구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볼리비아는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죠. 자,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에스파뇰. 아르헨티나 에스파뇰 쓰죠. 브라질만 포르투갈어 쓰고 나머지 세 나라는 에스파뇰 씁니다. 자, 디귿에 마킬라도라 산업지역 어디를 설명하는 거야? 멕시코를 설명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디귿 맞고 자, 리을에 자국 내 총인구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르헨티나는 거의 90%고 자, 브라질은 50% 정도 되니까 아르헨티나가 높겠죠. 자,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두 번째 중남부 아메리카 자, 파트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